라디오 코리아 창사 32주년 기념 특별 기획 제1차 텍스 세미나 정부기관 감사관들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진행해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찬 회계사입니다. 이미 예고해드렸던 대로 라디오 코리아 창사 32주년 기념 특별기획 1차 텍스 세미나를 지금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2020년 소득세 신고서 접수를 예년보다 한 2주 정도 늦은 지난 2월 12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지난해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티뮬러스 책과 실업수당, 그리고 PPP와 같은 정부의 경제 구제 정책들은 어려웠던 개인과 스몰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이로 인한 질문도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3차 경제 구제안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연방국세청 IRS와 사회보장국 그리고 주정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인 공무원들과 함께 코비드-19로 인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비드-19로 인해서 정부에서 대면 세미나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세미나는 모든 공무원들이 비대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로 연결되어 세미나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전화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미리 이메일, 팩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미나를 청취하시면서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메일은 rktax@radiokorea.com 한 번 더요. rktax@radiokorea.com 그리고 팩스는 213-251-2054 213-251-2054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카톡 아이디는 RKPD로 문의 주시면 접수되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동영상 RKTV 1540을 통해서도 텍스 세미나를 실시간 시청취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버트 황 감사관, 조세형평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앤드류 류 감사관,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라 김리 샌프란시스코 리저널 퍼블릭 어페어스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먼저 IRS에서 나오신 알버트 황 감사관님을 모시고 IRS에 관계된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 감사관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세미나에 한 2년 만에 참석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 제가 타주로 출장이 있어가지고 네.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올해도 이렇게 팬데믹인데도 저희 동포사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회계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감사관들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이제는 작년 3월 15일서부터 7월까지는 이제 모든 것이 스탑이 됐었는데요. 다시 7월 말서부터는 이제 다시 감사 및 모든 국세청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전에 하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되면 보통 이제 납세자 비즈니스 방문도 하고 또 텍스페이어하고 대면 인터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회사의 이제 policy가 일단 언택트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대면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꼭 나가서 면담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세청에서는 뭐 줌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죠?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큐리티 이슈라든가 또한 디스클로저 이슈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곧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돌아가는 상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몇 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질문 보내주신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코비드-19로 인해서 연방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구제안들이 많이 발표되었었습니다. 이런 모든 구제안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구제안들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챙겼으면 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죠. 우선, 1차, 2차 스티뮬러스 체크를 더 이상 국세청에서 발송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1차, 2차를 못 받으신 분들은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리커버리 크레딧을 필수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크레딧은 원칙적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적게 받았을 경우도 그 차액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020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덜트 디펜던트로 2019년에 이제 파일할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을 어덜트 디펜던트로 이제 파일했을 경우에 만약에 2020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디비주얼리 보고를 하면 또 그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뭐냐면 lookback 룰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earned income credit하고 child tax credit 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2020년도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직이 돼서 실업수당을 많이 받으셨으면 실업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에 earned income tax credit이나 child tax가 적어질 수가 있거나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lookback 룰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2019년도에 근로소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019년, 2020년도 두 가지의 환불액을 계산하여서 더 큰 환불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 2차 못 받으신 분들 아직도 적지 않으실 텐데 이분도 2020년 소득세 통해서 꼭 신청을 하도록 지금 권장하셨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부양가정으로 신청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1차, 2차 성인 부양가정은 받지 못했는데 2020년도에 별도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세 번째는 룩백 룰. 그래서 지금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저소득층들한테는 큰 혜택 아닙니까? 최고 세 자녀 있을 경우는 6,770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크레딧인데, 혹시 일을 못 하셔가지고 실업수당을 받았지만 이랬을 때도 룩백 룰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그 외의 것은 이 라디오에서 말하기는 그렇고 이미 미디어에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혜택 받을 것이 많은데 사실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지금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국세청에 한번 연락을 하려고 하면 최저 1시간 이상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세청에 연락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저희 직원 역시도 어떻게 이러한 핫라인이나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800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 임팩트 페이먼트일 경우에는 800-919-9835를 전화를 하시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건 보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시간 가지고는 하면 안 되고 아마 2-3시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제 텍스 이슈와 관련된 것은 또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네. 800-829-104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 역시도 담당자하고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게 전화가 힘들 경우는 직접 이제 인근 IRS에 방문을 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안 되죠. 다시 커스터머 창구가 다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포인먼트 먼저 하시고 가면 됩니다. 직접 가면은, 이제는 직접 방문할 수가 없고, 반드시 어포인먼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IRS에 연락을 해서 어포인먼트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전화 연결이 그렇게 힘든데 어포인먼트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예,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화, 800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화로다가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많은 정보가 irs.gov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거기에는 영어로 돼 있지만 거기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는 정말 없는 정보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 달리 국세청에서 그 FAQ 잦은 질문 코너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선 거기를 먼저 점검해 보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꼭 국세청하고 연락을 취해야 되면 그때 이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겠네요. 예, 그 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팬데믹이라도 IRS에서 어떠한 강제적인 노티스 받으셨던 분들인데 해결이 되지 않으셨으면 IRS에는 Taxpayer Advocate Service에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펑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많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에 전화번호는 877 777에 4778입니다. 네. 877-777-4778.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팬데믹 기간에 사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세금이 있으신 분들은 납부하기가 더 어려우실 텐데 이런 분들이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미 확정된 체납세금이 있고 그 금액을 이제 납부할 수 없다면 우선 납부 날짜에 연기를 요청하시고 분할 방식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할 것은 확정된 체납된 세금이 정당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제가 감사관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IRS에서 어떠한 통보를 받고 대응을 하지 않아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확정된 체납세금이 정당한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abatement, 즉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offering compromise라는 것을 신청하라고 권하지만 아주 적은 금액으로 모든 체납세금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의 경우이고 그것은 아주 매우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납세자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 조사하는데 전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심도 있게 조사하기 때문에 네. 거절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미디어에서는 이제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을 오도해가지고 OIC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진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오퍼링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납세 금액을 조정이 가능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칫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만 뜯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코리아 창사 32주년 기념 특별기획 1차 텍스 세미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IRS에서 근무하고 계신 알버트 황 감사관께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 세미나를 위해서 미리 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이 저축성 생명보험의 37,000불의 캐시밸류를 캔슬하고 찾으려 하니 그동안 내가 불입한 19,000불은 세금 없이 찾을 수가 있고 나머지 이익금 18,000불은 10%의 페더럴 텍스와 스테이트 텍스를 내야 한다고 해요. 저는 early retire해서 지금 SSA를 받고 있습니다. 캔슬해서 받은 금액이 모두 인컴으로 잡히는지요? 그렇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며 SSA 받은 것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 마지막 질문하신 SSA 받은 것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한 것은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SSA 금액이 정해지면 그 후에 생기는 수입은 아무런 연관이 그러니까 SSA를 받는 액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18,000불의 이익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캐피털 게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질문 사항을 봐서는 그분이 컴바인드 인컴이 4만 불 이하인 것 같기 때문에 그 18,000불에 대한 캐피털 게인은 텍스 레이트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낼 것이 없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 18,000불 때문에 여태까지는 아마 그 SSA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18,000불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받으신 그 SSA의 아마 85%를 personal income tax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불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그 본인이 받았던 SSA가 가령 1년에 2만 불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85%니까 17,000불에 대한 그 personal income tax를 한 10% 정도를 내야 될 것 같은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스테이트에서는 그 capital gain이라는 그 preferential ratio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본인에 해당되는 그 주 텍스를 내야 되는데 아마 한 4, 5% 정도 주세를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사유가 됩니다. 네. 소셜 시큐리티 그 베네핏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제 세금이 없지만 이렇게 어떤 그 소득이 발생되면 규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인데요. 저는 W2를 받는 고용인입니다. 작년 2020년 팬데믹 시작 후에 6월부터는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이 있다면서 텍스를 공제하지 않고 책으로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EDD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서 그대로 EDD에 보고하였습니다. W2를 받았는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만 토럴이 되어 있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텍스 보고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고용주는 1099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을 했고 4월과 5월은 실업수당을 받았고 6월부터 다시 일을 해서 12월 말까지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 W2를 받았던 종업원이시기 때문에 고용주가 1099을 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6월서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주는 당연히 웨이지를 주어야 하며 W2에는 그 1, 2, 3월 그리고 6월서부터 12월까지의 10개월치의 토탈 급여를 발행하는 거로
발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용주에게 일한 급여만큼의 W-2를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주가 또한 급여를 줄 때 체크로 주는 것이 절대로 불법은 아니지만 그 체크를 줄 때는 반드시 그 월급 명세서인 디테일한 그 스테이트먼트를 반드시 같이 줘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 세금이 얼마 위드홀딩이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중에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이 있다면서 텍스를 공제하지 않고 체크로 주었습니다라는 그 질문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이 있다 해도 급여에 관한 그 디테일 스테이트먼트는 종업원에게 반드시 줘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텍스 크레딧 때문에 아마 그 고용주가 이런 결정하신 것 같은데 잘못된 결정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EDD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서 그대로 EDD에 다 보고하였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EDD에 신청한 고용인이 인플로이가 만약에 고용주가 리포트하지 않은 그 급여까지 신고를 했다고 하면 훗날 EDD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텍스 세미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0년 1분기까지 언임플로이먼을 받았다가 3월 이후 뉴잡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되어서 언임플로이먼 신청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동 UI 어플라이가 되어서 2020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뷔 카드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임플로이먼을 받았지만 계속 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잡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받아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 8월 20일 현재 밸런스가 7,206불이었는데 지난주에 1099G를 받았는데 그 X가 1분기에 받은 금액과 합해져 가지고 9,450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DD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현재 액세스가 불가능하고 데뷔카드에 나와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를 해도 데뷔카드가 인밸리드로 나옵니다. 이런 때는 제가 실제로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 약 $2,000만 폴션으로 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질문하신 내용 중에 1099G를 G에서 액수를 9,450불을 받았다고 받으셨기 때문에 9,450불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EDD에서는 언젠가는 아마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EDD와 연락을 취해서 돌려주시고 수정된 1099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그 수정된 1099을 이용해서 Federal Income Tax를 amend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Federal Income Tax를 파일링 하기 전에 수정된 1099G를 받으면 수정된 액수를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미 1099G가 발행이 됐으면 그와 똑같은 자료가 IRS에 보내지기 때문에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국세청에서 통보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또한 이자까지 가산돼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EDD를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unemployment는 매 2주마다 certified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무엇을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 아마 매 2주마다 certified를 아마 안 하신 걸로 간주가 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은 신청을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그 EDD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정부에서는 1099G를 그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한테도 보내드리지만 이것을 연방국세청에도 보내지기 때문에 연방국세청에서는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매칭을 해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그 추징세금이 들어있는 서신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잘 기억해 두셔서 전체 금액을 신고하시고 나중에 어멘드 리턴, 즉 정정 신고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환불받는 번거롭지만 이런 작업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받은 실업수당 1099G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원에서 $12,000까지 소득에서 제외할 것을 상정하였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3월에 세금 보고 시 인컴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2,000불 그 실업수당은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 세금입니다. 만약에 차후에 소득에서 제외시킨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어멘드를 해서 그 12,000불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더 기다리고 싶으시면 일단 그 1040 파일링 익스텐션을 하신 후에 확정이 되면 파일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익스텐션을 하셨을 경우에는 만약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의 이자가 가산된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2차 이코노미 임팩트 페이먼트 $600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IRS 거브에 들어가 보면 1월 6일 날 책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1,200불은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 학생이라 올해 세금 보고는 안 할 예정입니다. IRS 거브에 들어가서 안 받았다고 클릭한 후부터 영어 문장이 이해가 안 되어서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그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한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수표를 국세청에서 발행을 했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못 받았으면은 못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셔서 그 리커버리 크레딧을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1차는 받았는데 2차를 못 받아서 아직 아들이 학생이긴 하지만 올해 세금 보고를 할 계획이 소득이 없어서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600를 받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죠.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입니다. 1년 이내 매매한 주식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 보고 공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기존의 인컴에 주식이익을 합산해서 전체 금액으로 일괄 정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익은 별도로 세금 공제 정산해서 하는 건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 주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은 캐피털 애셋이기 때문에 자기 산 가격에서 자기 산 가격을 뺀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수입이 생겼으면 수익을 보고를 하고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 역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1년 이상을 갖고 있었으면 이제 롱텀 캐피털 게인에 적용을 받아서 세율이 20%고요. 만약에 1년 안에 처분을 했었으면 자기 텍스 레이트인 ordinary tax rate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익이 났을 경우고 만약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얼마가 손해를 났던지 간에 1년에 3,000불 이상은 그 loss를 클레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코리아 창사 32주년 특별 기획 1차 텍스 세미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